작은 붐이 모여 큰 길이 되고 한 걸음이 세상을 바꿔가네. Be the story, make the society 함께 써내려가 우리의 순간. 안녕하세요. 저희는 MS입니다. 오늘은 교육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교사 인권과 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수요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맞죠. 요즘 뉴스만 봐도 되게 교사의 고충이 정말 자주 등장하잖아요. 최근에 문제되었던 학생, 학부모의 민원, 과중한 행정 업무,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축소까지. 이건 단순히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 문제를 예비 교사들의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양에 위치한 경인교대 학생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인구 감소가 이제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2014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은 이번에 초등학교 신입생의 수는 2005년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교원의 수요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실제로도 그 여파로 교대생들의 취업률도 떨어지고 있어요. 경인교대의 경우에는 2015년에 임용 합격률이 85%였는데 2023년에는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요즘에 되게 취업난이 심각하다 하는데 교대생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교대에 가면은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옛말일 수 있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예비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이사학번 국어교육과 재학 중인 이정은입니다. 혹시 교사를 꿈꾸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다른 이유들보다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꿈꾸게 되었고, 그다음에 교사라는 직업이 비교적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도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교사 채용률도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에 네. 대한 혹시 생각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채용률이 조금 감소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한 학생당, 그러니까 한 교사가 맞는 학생 수가 적어질수록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또 이제 미래를 내다봐도 교사는 뭔가 AI로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저는 조금 괜찮다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희초 사건 같이 교사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막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받는 두려움보다 뭔가 아이들과 제가 교사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감들이 더 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교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기에는 아까울 것 같습니다. 네. 정은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야 제도로 변할 수 있겠죠? 예비교사들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2023년 소희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교사 인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죠. 그 이후로는 교권보호 4법이 제정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의 폭언이나 과도한 행정 업무 등으로 교통받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맞죠. 이 경기도 교육청의 설문에 따르면은 현직 교사의 74.4%가 최근 1년 내에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학교나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교사의 인권이 무너진 교실에서는 학생의 인권도 지켜줄 수 없다는 말처럼 이건 단순히 교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생태계의 근본적인 균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의 수요 감소는 단순한 인원 조정이 아니라 학교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미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졌죠. 안양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쪽
서초등학교 쪽인가? 거기도 통폐합이 되게 문제가 됐었고, 지금 농촌 지역, 안양을 제외한 농촌 지역만 보더라도 학생 수가 30명 이하의 초등학교가 절반 이상이에요. 이 교사의 인권 문제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수 감소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랄까 이건 국가 차원의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건 지역 정부인 안양시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안양시도 단순히 학교 시설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생활을 위해서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안양시는 교사, 학생, 그리고 교사, 학생의 심리 안정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폭력, 학부모 갑질 등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겪는 교사들을 위해 심리 상담 연계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이 학부모와 교사 간의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관리자가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시행하면서 교사 부담을 확 줄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양시가 최근 집중하고 있는 방향이 지역 교육 플랫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학교 중심이었던 기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 센터, 문화공간, 기업, 예술단체 등과 연결해서 청소년이 도시 전체를 캠퍼스처럼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안양시 진로교육센터나 안양 미래교육협력지구 이런 사업들을 살펴보면은 안양 공공도서관들의 협력교육 그리고 청소년 미래센터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 그리고 IT 기업과 연계한 디지털 교육 등 뭔가 많은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은 교사들에게 학생들 진로교육 같은 의무를 조금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에게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을 하면서 지역 전체가 함께 교육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교사의 인권 문제나 교사 수 감소는 국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듭니다. 정말로 지역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야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교육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저는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망을 조금 더 제도화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교사가 스스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권익센터 같은 그런 기관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면 이제는 교사 인권도 챙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저는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춘 이런 교사 다기능화 제도를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 교사가 단순하게 이런 지식 전달을 넘어서 상담, 그리고 생활의 지도, 그리고 AI 교육 지도 등 다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자격 연계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교육의 본질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낀 거는 교사를 위한 교육 정책, 이것이 곧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구 감소와 시대 변화 속에서도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배우기 위해서는 그런 적절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BS M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 우리의 순간